오늘 제가 발표할 프로젝트의 이름은 테크업입니다. 저희 테크업 서비스는 데스크톱 업그레이드를 위한 추천 플랫폼으로 데스크톱 부품을 변경하려는 사용자들에게 사용자의 기기와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추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목차입니다. 해당 발표는 프로젝트 개요, 팀 구성 및 역할, 수행 절차, 수행 경과, 가설평가, 마지막으로 Q&A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저희 테크업 서비스는 데스크톱을 업그레이드 하려는 사용자들에게 적합한 부품을 추천해주고 즉시 구입할 수 있는 데스크톱 특화 이커머스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저희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기획 아이디어에 대한 논의를 하던 도중 부트캠프를 진행하는 동안 저희 모두 컴퓨터 사양이 부족했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저희는 주로 램 용량이 부족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용량뿐만이 아니라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옵션들이 너무 많아서 부품을 고르는데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나는 컴퓨터를 잘 아는 축에 속하는 개발자를 준비하는 저희들도 사양이 부족한 부분만 적합한 제품을 탐색하여 구매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이에 일반 사용자들은 해당 부분에 더 어려운 부분을 느낄 것이라고 획득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신의 기기 정보를 제공한다면 호환성과 용도, 가격 합리성에 기반한 제품을 추천해주는 인원 추천 서비스가 존재한다면 매우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자료 탐색을 시작한 결과 화면에 있는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왼쪽의 자료는 PC 부품 거래액의 증가에 관한 기사로 일반 사용자들의 수요는 주로 게임으로 인한 수요가 많은데 그 이유는 최근 출시된 게임들의 경우 갈수록 요구사항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매번 전체 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갈수록 부품 업그레이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기사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부품 거래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온라인 구매 사용자 경우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현상은 대부분의 일반 사용자들은 본인의 컴퓨터에 적합한 부품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정확한 정보 없이 구매 결정을 내려 본인의 선택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으며 본격적인 서비스 구상에 앞서 유사한 기존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두 가지 서비스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존 서비스로는 우선 다나와가 있었습니다. 이커머스 중개 플랫폼인 다나와에는 컴퓨터 견적을 뽑는 기능이 존재하는데 이 사용자 입장에서 느낀 다나와 서비스에는 크게 두 가지 단점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너무나도 많고 세부적인 옵션입니다. 화면의 왼쪽 사진은 전체 컴퓨터에 대한 옵션도 아니고 여러 부품 중 CPU 단 하나에 해당하는 옵션의 캡처입니다. 사실 이 밑으로도 더 많은 옵션들이 존재했는데 한 화면에 담기지 않아 생략했음에도 너무 많은 옵션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너무 많은 옵션들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겁이 날 정도였고 이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직접 견적을 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컴퓨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어느 수준의 성능이 본인의 용도에 맞는 스펙인지도 모르는데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너무 많은 선택지가 오히려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용도에 맞지 않는 스펙을 가진 기기는 과도한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 부품들에 대한 사항을 알지 못하는 사용자로서는 직접 견적을 내기 어려웠습니다. 또 다른 서비스로는 K사존이 있었습니다. K사존은 이커머스 서비스가 아니라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이곳에서는 견적 게시판에 사용자가 직접 견적을 내서 질문을 하거나 용도와 예산을 맞춰서 질문하면 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업체에서 견적을 평가해주거나 견적을 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느낀 K사존의 단점은 즉각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렵게 직접 견적을 내서 온 경우에도 최소 3분, 길게는 10분가량만 기다려야 답변을 얻을 수 있었고 용도와 예산만으로 견적을 요청할 경우에는 짧게는 20분, 최대는 30분까지 소요되는 점이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에 저희는 기존 서비스들에서 느꼈던 불편함인 직관성과 즉시성을 해소하는 것을 강점으로 삼아 차별성을 둔 서비스를 고안했고 테크업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인 테크업의 핵심 기능은 사용자 디바이스 기반 개인화 추천입니다. 사용자가 등록한 본인의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사양을 기준으로 현재 장비에 가장 적합한 업그레이드 부품을 자동으로 추천하는 것을
가장 강점으로 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8GB 램을 사용 중인 사용자에게는 16GB 이상의 램을 제한하고 HDD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는 SSD로의 업그레이드를 안내합니다. 또한 이 추천은 단순히 보여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즉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추천받은 제품은 비교 페이지나 상세 페이지에서 바로 잡화물이 감소되어 있으며 이렇게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프로젝트 구현 내용은 총 8가지 핵심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자 디바이스 등록 기능, 개인화 추천 시스템, 실시간 알림 기능, 단바구니 기능, 구매, 쿠폰 기능, 커뮤니티 기능과 마지막으로 위의 모든 기능들을 관리할 어드민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기술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엔진엑스와 뷰를, 백엔드에서는 자바와 스프링, 추천 시스템의 파이썬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마리아DB와 엘라스틱서치, 레디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제작 과정 중에 사용한 협업 툴은 컴플루언스, 깃허브를 메인으로 사용했으며 프로젝트의 배포는 쿠버네티스와 제피스가 사용되었고 데모 프로젝트는 AWS에 배포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테스트에는 JUnit과 로커스트 등의 기술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발 환경의 간략한 구성부입니다. 저희는 프론트엔드, 백엔드뿐만이 아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추천 서버, 엘라스틱서치, 레디스 등의 많은 프로그램들을 실행해야 했고 이 때문에 많은 파드들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또한 각 프로그램들은 클러스터링, 레플리케이션 등 많은 파드들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가상 머신은 총 6대, 마스터 1대와 5개의 노드, 그리고 젠키스가 실행되고 있는 가상 머신 한 대를 추가로 사용하여 총 7개의 가상 머신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사진은 저희 시스템 아키텍처의 전체 구조이며 다음 슬라이드부터 세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스템 아키텍처 중 배포 및 관리인 CI/CD 부분입니다. 화면과 같이 개발자들의 업데이트가 있다면 깃허브에 푸시를 하고 업데이트된 코드를 올린다면 웹훅을 통해 젠키스 파일이 실행됩니다. 이후 병행된 코드를 적용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빌드한 후 도커 이미지로 만들어서 도커업에 푸시하게 되며 푸시된 이미지를 토대로 쿠버네티스에 서비스를 배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포된 이미지는 블루그린 배포 방식을 통해 실제 서비스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잘 알다시피 블루그린 배포 방식은 무중단 배포에 적합한 방식으로 사용자들이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채택되었습니다.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는 각각 2개의 레플리카를 가지며 로드 밸런스 방식으로 부하를 분산합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와 파일 저장 영역에 대한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먼저 왼쪽은 마리아DB 레플리카 구조입니다. 스테이트풀셋을 사용해 마스터 슬레이브 레플리케이션을 구성했고 각 노드는 PBC를 통해 영속적인 데이터 저장소를 확보했습니다. 가운데는 엘라스틱서치의 클러스터입니다. 총 3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고 실시간 검색과 데이터 구성용 인덱싱을 담당합니다. 로그 스태싱을 통해 마리아DB 데이터를 수집한 후 엘라스틱서치에 전달하고 키바나를 통해 시각화 및 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오른쪽은 레디스 클러스터 구조입니다. 레디스 클러스터 헤드레스 서비스를 통해 접근하며 3개의 샤드로 나뉘어져 있고 각 샤드는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로 고가용성과 슈퍼 확장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레디스는 쿠폰 발급 로직, 로그인 인증 토큰 관리, 단바구니 캐싱 등 빠른 응답이 필요한 기능에 활용됩니다. 그 아래에 있는 아이콘은 파일 저장소입니다. 그 상품 이미지나 게시글 첨부 파일은 AWS의 S3에 저장되고 백엔드에서 프리사인 URL을 인적으로 발급하여 접근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 시스템입니다. 추천 시스템은 카프카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적용하였고 엘라스틱서치를 이용해 확장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파이썬을 이용해 추천에 필요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보호하였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서비스를 통해 얻어질 결과로 고객의 비용 절감 및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완제품의 교체 대신 업그레이드 옵션을 직관적으로 제시하여 사용자가 비용 부담 없이 기존 시스템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필요한 제품을 파악하고 맞춤 정보를 제공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의 요청에 대해 딜레이 없는 빠른 제안을 기대하며 사용자가 원할 수 있는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서비스는 실제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그레이드 정보 제공과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테크업은 사용자의 제품 등록 정보와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화 추천 시스템을 중심으로 작동합니다.
사용자의 행동 흐름과 유사 집단의 관심사를 연결해주는 구조는 단순한 검색 중심 쇼핑이 아닌 탐색 기반 구매 경험으로 이어지며 전환율 향상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팀 구성 및 역할입니다. 팀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팀장인 우성님과 팀원인 저, 권한님, 경윤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기능을 저희는 크게 3개의 분류, 이커머스 기능, 관리자, 커뮤니티로 나눴습니다. 그중 이커머스 기능을 저와 우성님이 맡았고, 우성님은 그중에서 유저 관련 기능의 개발과 추천 시스템의 개발을, 저는 이커머스 기능 중 상품 관련 기능 개발과 단위 테스트, 그리고 재고의 정시성 평가 테스트를 담당하였습니다. 커뮤니티 기능을 권한님이 담당하였고, 이외에도 게시판의 알림, 쿠폰의 동시성 제어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 기능은 경윤님이 담당하였으며, 어드민 대시보드의 기능 개발과 CI/CD 그리고 검색의 최적화를 담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에 큰 도움을 주신 멘토님들입니다. 김태호 멘토님께서는 기획 및 프로젝트의 주제에 관련해서 피드백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다소 불안정하던 컨셉에 대해 방향성을 제공받아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보아람 멘토님께서는 프로젝트의 기능과 개발에 관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셨는데요. 개발 중 개선점과 막힌 부분에 대한 조언 덕분에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킨 수행 절차입니다. 저희는 예정되었던 1차 스프린트인 4월 25일까지 백엔드와 프론트엔드의 설계를 마쳤습니다. 이후 약 3일간의 단위 테스트를 진행하여 각 기능의 성능과 작동 여부를 확인하였고, 오류가 발생한 기능은 수정, 성능이 과도하게 떨어지는 부분을 확인하며 해당 부분을 개선하는 2차 스프린트에 진입했습니다. 5월 15일까지의 2차 스프린트에 앞서 저희는 실제 서비스 운영 환경을 경험해보기 위해 배포를 진행하였고, 앞선 단위 테스트에서 과도한 비효율성을 가진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나머지 절차에 대해서는 일정과 함께 다음 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정입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3번의 스프린트를 통해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스프린트 0에서는 프로젝트 기획안 작성과 함께 전체적인 일정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리고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까지 마무리하며 프로젝트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ERD를 설계하고 API 명세서와 화면 설계서 작성까지 완료를 하여 개발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체계적으로 마쳤습니다. 스프린트 1에서는 본격적인 기능 구현 단계에 돌입하였습니다.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개발을 병행하였고, CI/CD 파이프라인도 구축하여 자동화된 환경을 구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연동 및 단위 테스트를 통해 기능 검증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단위 테스트 이후인 스프린트 2에서는 프로젝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보안 작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예외 처리, 레디스 환경 구성 및 적용, 엘라스틱 서치 연동 등을 통해 성능 향상 및 확장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처럼 전체 일정을 계획에 맞춰 체계적으로 수행하며 기획부터 구현, 성능 개선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수행 경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정 중 어떤 작업을 진행했고, 그중 어떤 핵심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정리한 흐름도입니다. 가장 먼저 서비스 기획 및 구현 단계에서는 전체 일정 계획 수립을 위한 WSBS 작성과 함께 기획안 정리, 그리고 서비스에서 제공할 기능 정의까지 완료하며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요구사항 추진 및 분석 단계에서는 사용자 유형과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자 설정을 진행했고, 이를 기반으로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사용자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실제 화면 흐름을 구체화하기 위한 설계서까지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백엔드 및 프론트엔드 설계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를 마무리하고 API 명세서를 통해 각 기능의 데이터 흐름을 정의하였으며, 화면 설계서를 통해 프론트엔드 구조도 상세하게 설계하였습니다. 이후 구현 단계에서는 실제 개발을 통해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기능을 각각 완성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징크스와 쿠버네티스를 활용하여 CI/CD 기반의 배포 환경까지 함께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능 고도화 및 완성 단계에서는 레디스를 통한 캐시 환경 구축, 엘라스틱 서치를 통한 검색 기능 연동을 완료하며 성능 개선에 집중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전체 시스템을 점검하고 기능 개선을 사항을 반영을 완료한 뒤 배포 환경까지 안정화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서비스 주요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저희 서비스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기기 등록입니다. 사용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 데이터베이스에서 본인의 기기를 찾아 본인 기기 등록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들은 기기 기반 검색이나 추천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이렇게 등록된 기기는 다른 제품들과 비교할 수 있으며 스펙과 가격 등의 상세 정보를 표시합니다. 사용자가 등록한 기기와 위시리스트에 포함된 제품들을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부품 업그레이드를 추천하게 되며 사용자는 다른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 직관적으로 제품의 스펙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본질인 쇼핑몰의 필수적인 기능인 쇼핑 기능을 위한 상품 페이지입니다. 기존 서비스들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상품 목록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주문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유저가 상품을 주문하게 되면 상품의 재고는 차감됩니다. 다음은 관리자 대시보드 페이지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이커머스이다 보니 통계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고 이 때문에 관리자용이 메인 페이지에서는 대시보드에 통계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용한 통계로는 신규 회원 가입수, 총 수입 및 월간 수입, 이달의 주문량, 상위 판매량 통계 및 위시리스트 통계 등이 있으며 이 중 구매의 경우는 추천에도 반영되게 됩니다. 다음은 쿠폰 기능입니다. 쿠폰 발급은 관리자가 진행하게 됩니다. 쿠폰은 두 종류가 존재하며 개수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쿠폰과 선착순으로 받아갈 수 있는 개수 제한이 존재하는 쿠폰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발급받은 쿠폰을 통해 물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이후로는 이제 2차 스크립트에 진행된 기능이 진행되며 여기서부터는 각 기능을 담당하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레디스 관련 성능 개선 파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2차 스프린트에서 레디스 클러스터 구성과 성능 개선을 맡은 오버너라고 합니다. 레디스는 인메모리 기반의 데이터 저장소로 빠른 읽기 쓰기가 필요한 캐시, 세션, 큐 처리 기능에 자주 사용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특히 동시성 제어와 캐시 처리 속도 향상을 위해 레디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스프린트에서는 레디스 클러스터를 도입해 선착순 발급과 같은 고트래픽 기능의 안정성과 성능을 강화했습니다. 도입 전 센티넬 구조도 검토했지만 처리 속도, 확장성, 장애 대응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클러스터가 더 낫다고 판단하고 클러스터 구조를 적용하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클러스터를 선택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단일 노드에서는 요청이 몰리면 명목 손상이 발생하여 트래픽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둘째로는 데이터 증가에서 노드의 수평 확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셋째로는 장애식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를 통해 자동 복구로 고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어서 레디스 클러스터 환경에서 진행한 선착순 쿠폰 발급 성능 개선 과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DB 기반 로직을 사용했지만 동시 요청 시 중복 발급과 재고 초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재고 50개였던 테스트에서 쿠폰이 총 60개가 발급되는 문제가 있었고 이는 실서비스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디스 기반의 분산락 구조를 도입했고 이후 5만 명의 동시 요청한 테스트에서도 재고 5,000개가 정확히 5,000명에게만 발급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균 처리 속도도 초당 189개의 요청을 처리할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레디스 분산락을 통해 고트래픽 환경에서도 정확하고 안정적인 발급 제어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디스 분산락 방식에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락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 전체 처리 속도가 떨어지는 병목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레디스의 로아 스크립트 기능을 도입해 구조를 단순화하고 처리 성능을 높였습니다. 로아 스크립트는 레디스 내부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락 없이도 빠르고 안정적인 동시성 제어가 가능합니다. 스크립트는 중복 재고 차감, 발급 이력 저장을 한 번에 처리하며 성공한 요청만 DB에 기록하도록 구성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5만 명 요청 중 5,000건이 정확하게 발급되었고 약 7.5천의 초당 6,600건을 처리하는 속도 개선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기존 방식보다 35배 빠른 성능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로아 스크립트는 속도 안정성 모델을 확보한 개선안이었습니다. 대규모 트래픽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구조로 잘 잡았습니다. 하지만 성능 개선 이후에서도 한 가지 고민이 남았습니다. 바로 요청이 실패한 사용자에게도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였습니다. 기존 구조는 빠른 사용자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바로 실패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왜 실패했는지 알 수 없는 불친절한 UX가 문제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기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레디스에서 순서대로 저장하고 등록 순서에 따라 발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우측 예시는 사용자가 받는 메시지로 대기 순번이
대기 순번과 안내 메시지를 제공해 기다림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능 테스트 결과 기존 방식은 7.5초 만에 처리되었지만 CP자에게 안내 메시지가 없었고 대결 방식은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모든 요청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며 안내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속도보다 사용자 경험을 우선한 구조적 개선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레디스 기반 선착순 쿠폰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레디스를 활용한 기능 고도화는 우선 재고 관리와 장바구니 캐싱이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기능의 중요도에 따른 콘텐츠를 조절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재고 관리 측면에서는 레디스 분산 락 기능을 활용한 선착순 재고 소진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기존에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주문을 시도할 경우 재고 초과 주문이 발생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레디스 락을 통한 한 번에 한 사용자만 재고를 차감할 수 있도록 제어하여 정확한 선착순 판매와 재고 일치가 가능해졌습니다. 표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처음에 저는 표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블록락은 분산락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고 관리 기능은 이커머스 서비스인 저희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안 되는 핵심 기능 중 하나였기 때문에 성능을 어느 정도 포기해서라도 정확성을 높여야 했습니다. 따라서 동시성 제어를 하는 과정에서 레디스의 분산락과 블로킹락을 번갈아 가면서 도입을 해봤었는데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분산락이 나왔음에도 저희의 핵심 목표를 포기할 수 없어 블로킹락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바구니 캐싱입니다. 기존의 사용자가 장바구니에 상품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하여 저장했기 때문에 트래픽이 몰릴 경우 성능 저하와 DB 부하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레디스 캐싱으로 개선하여 장바구니 데이터는 우선적으로 레디스에 저장되고 최종 주문 시에만 DB에 반영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바구니 처리속도가 크게 구체적으로는 약 56%가량 빨라졌으며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의 부하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의 확장성과 안정성을 크게 높여주는 핵심적인 고도화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추천 시스템을 담당한 구성입니다. 추천 시스템은 처음에 파이썬에서 메모리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구성하였습니다. 마리아DB에서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불러와 유저 아이템 매트릭스를 메모리에 저장하고 스프링부트에서 추천 요청이 들어오면 입력받은 사용자 또는 제품과 다른 사용자 제품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해 유사한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실시간 업데이트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과 유사도 계산이 요청을 받은 이후 이루어지기 때문에 데이터가 증가할수록 응답이 지연되는 한계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실제로 성능을 확인하였을 때 유저의 수가 2만 개에서 3만 개로 늘어났을 때 두 가지 추천 방법 모두 응답 시간이 길어지며 아이템 기반의 경우 1초가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기 구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카파카를 이용하여 실시간 업데이트를 적용하고 미리 유사도를 계산하여 메모리에 저장하는 방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용자가 리뷰를 작성한 경우 카파카의 토픽 이벤트가 발생하고 파이썬의 소비자가 이 토픽을 구독하여 이벤트를 소비합니다. 이벤트가 발생된 경우 DB에서 업데이트된 최신 데이터를 가져와 유저 아이템 매트릭스를 메모리에 업데이트하고 유저 아이템 유사도 매트릭스를 미리 계산하여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스프링부트에서 추천 요청이 들어오면 유사도 매트릭스에서 바로 추천 결과를 정합니다. 해당 방식에는 매트릭스 초기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메모리 사용량이 많아지며 확장성은 제한된다는 문제점을 존재하였습니다. 실제로 성능을 확인하였을 때 2만 개의 유저에서는 응답 시간이 0.02초, 0.06초로 엄청나게 감소하였지만 3만 개의 유저에서는 메모리가 부족하여 유사도 매트릭스를 계산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사도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과 확장성이 제한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엘라스틱 서치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전 방식과 마찬가지로 카파카를 통해 이벤트를 소비하고 마리아DB에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가져와 전처리 및 차원 축소 후 엘라스틱 서치에 벡터를 적재합니다. 그리고 스프링부트에서 추천 요청이 들어오면 엘라스틱 서치에서 벡터 유사도 계산과 함께 유사한 사용자 및 제품을 조회하여 추천을 제공하였습니다. 차원 감소로 인한 데이터 설명력 감소, HNSW 근사 검색으로 인한 정확도 감소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해당 프로젝트에서 주요 성능으로 보고 있는 응답 시간과는 무관하였기 때문에 이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성능을 확인한 결과 3만 개의 사용자에서 두 가지 방법 모두 0.4초로 개선된 성능과 안정성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사도 행렬을 미리 계산하여 메모리에 저장하는 방식이 응답 시간이 훨씬 빨랐지만 확장성이 제한되고 유사도 계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존재했고 서비스를 운영하며 데이터가 계속 증가할 것을 고려하여 높은 확장성과 성능 안정성을 가진 엘라스틱 서치를 사용한 추천 시스템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엘라스틱 서치를 도입하며 처음 구현한 추천 시스템의 응답 시간은 1.2초에서 0.4초로 줄이며 67%의 성능 개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품조의 성능 개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개발 초기 테스트 때는 데이터가 비교적 적었지만 그와 달리 다나와서 현재 팔리고 있는 제품 목록을 전부 프롤링하여 데이터를 삽입한 결과 제품 테이블 및 그와 연관된 다른 테이블들로 인해 사용자 경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로 제품 목록의 조회와 검색 성능이 낮아졌습니다. 이에 저희는 데이터베이스 조회를 위해 JPA를 사용했는데 이쪽 ERD에 네모친 제품 ERD에 연결된 화살표를 보시는 수많은 다른 테이블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제품 목록을 불러올 때 다른 테이블의 데이터가 매번 조회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품 조회 목록을 조회하는 과정을 최적화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공유하였으나 저희 모든 시나리오에서 최소 3개 이상의 제품 관련 테이블을 다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패치 조인 기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배치 사이즈 기법을 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100개씩 배치 조인 크기를 정해서 허리를 묶어서 가져오는 방법으로 성능 저하를 완화했습니다. 그 결과 50개 목록을 허리를 비교했을 때 기존에는 1분 30초에 가까운 결과가 나오는 반면 최적화 이후에는 20초까지 줄어든 것입니다. 이제 네, 다음 시험 영상입니다. 그 시간적인 관계로 그냥 시험 영상은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메인 페이지인데요. 메인 페이지에서는 추천 카테고리별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과 추천 페이지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상품이나 위시리스트에 등록 상위 제품 등이 표시됩니다. 그 다음은 상품 페이지입니다. 상품 페이지에서는 일반적인 쇼핑몰과 마찬가지로 상품들의 목록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격대별로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카테고리별로 검색을 한다든지 그 기능들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마이 페이지입니다. 마이 페이지에서는 내 기기 보기, 주문, 위시리스트, 쿠폰 등 기능이 존재하고 있으며 해당 시험 영상을 보시면 내 기기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미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기기를 사용자가 검색을 하여 등록을 할 수 있고 등록한 기기는 위에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록된 기기들은 그 컴페어라는 저희 내 기기를 보는 곳에서 그 추천 시스템을 통해 표시된 추천 아이템들과 함께 해서 각 상품 설명, 각 그 카테고리에 맞는 스펙들을 비교하여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자 페이지입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규 가입수, 이번 달의 매출량, 그리고 유저들을 관리, 그리고 상품들을 등록 또는 삭제를 하여 상품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평가입니다. 저희가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초평균 점수는 7.5점으로 전체적으로 사전에 기획한 기능들은 구현되었고 잘 작동을 하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완성도가 아쉬워서 해당 점수를 매기게 되었습니다. 개인 및 팀 활동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문제 및 지식 공유를 통한 높은 팀워크로 난해할 수 있는 여러 기술도 동원했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을 수 있었지만 자잘한 부분에서의 완성도가 여전히 떨어지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반적으로 응답을 더 빠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과 기존 기획 중 마감에 쫓겨 기획 단계에서 제외된 호환성 기능 등의 기술들을 구현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기술들을 직접 사용해보면 실무적인 경험을 많이 쌓을 수가 있었고, 짧은 기간이지만 팀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업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로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